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말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장중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지금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2600포인트를 조금 넘는 그런 가격대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 이번에 그 고점을 돌파를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런 과정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증시의 체력이 좀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 하락과 함께 매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그냥 하나만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1150원 이하로 환율이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환율이 1100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 대표주.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사의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 나라의 대표 기업을 매수하듯이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할 때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주들보다는 이렇게 업종 대표주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업종 대표주 삼성전자죠. 하이닉스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금융은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증권주는 뭐 아시다시피 삼성증권,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이런 것들이 업종 대표주가 되겠고요. 조선주라고 하면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업종 대표주가 되겠습니다. 철강주는 포스코가 업종 대표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살 때는 이렇게 업종 대표주만 들어옵니다. 그럼 만약에 건설주를 산다라고 하면 현대건설 또는 대림산업, GS건설 요 세 개 라인이 외국인이 선호하는 섹터가 되듯이요. 업종 대표주밖에 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에 외국인들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차 부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전차 부대가 시장을 이끈 적이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차화적이 이끈 적도 있습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전차 부대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전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전차부대가 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지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증권주들을 좀 매수하게 되는데, 증권주들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삼성증권의 모습이 상당히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종목들에 매수 들어오냐? 일단은 외국인들이 컴백을 할때 전기전자를 사게 되겠죠. 우리가 봤을 때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전기전자 수출주죠. 피해를 볼 것 같지만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외국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된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은 대표주만 사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오늘은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참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얼마 전에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서 매수 급소가 유입이 됐다가 여기서 한번 화살표를 한번 유입이 됐다가 한번 좀 밀렸었습니다.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급소가 나온 종목들은 결국에는 주가가 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이닉스 내년에 반도체가 다시 슈퍼사이클이 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1분기, 2분기 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내년에 인텔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재고를 많이 확보해 놨었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디램 가격이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디램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쇼티지, 즉 공급 부족 사태에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백신은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다시 수요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무려 8%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무려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6만 원을 돌파하는,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면은 완전히 외톨이 종목이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팍 올라갈 때 전혀 시세 분출이 나오지 못했다가 이번에 무려 한 3개월 만에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심호흡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저는 그럼 이제 삼성전자를 못 잡았다, SK하이닉스를 못 잡았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에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소재단이 되겠습니다. 소재. 그래서 솔브레인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SK 머티리얼즈도 이제 고점 돌파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크게 조정도 받지 않았었고, SK 머티리얼즈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최대 주주인 그런 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내년에 D램 라인이 좀 회복된다고 봤을 때 D램과 또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EUV 공정에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특히 FST라는 종목이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FST, 우리 EUV 공정에서 펠리클입니다. 이 펠리클이 뭐냐면 우리가 극자외선 파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주 짧은 파장을 쏘게 됩니다. 우리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마스크 공정이 있는데 이 마스크의 위에다가 마스크 하나가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너무 빨리 소모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위에 필름을 이제 엎어주는 거죠. 보호 필름을 얹혀주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존의 거를 쓰다 보면 녹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극자외선, 즉 EUV 공정용 펠리클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FST와 SNST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요게 하나에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주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멸성, 즉 이렇게 사용하면 없어지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소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FST나 종목들 역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D램 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테스트도 장비 중에 있습니다. 네오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네오셈이라는 업체가 바로 이 하이닉스 쪽에 공급 비중이 높은 기업이고요. D램 테스트 중에서 전공정 자동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셈 같은 종목도 아주 좋은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최근에 인수했던 기업이 있었죠.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SNS텍이라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반도체는 뭐 언제나 좋다. 향후 뭐 2, 3년 동안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쫓아가면은 조정이 나오게 되고 빠지면 또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게 이 반도체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주인공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SK하이닉스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종목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종목을 얘기한다라면 이제 SNS텍 그리고 FST 정도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이닉스와 연관되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은 또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최근에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이 업체는 이제 D램 쪽에서 우리가 이제 후공정 쪽에 보시게 되면은 프로브 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하는 업체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패키지를 다 완성하고 났을 때 요 칩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인데 이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업체가 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그리고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쳐줬고 최근에 여기서 하살표가 발생을 하면서 좋은 어떤 신호들을 포착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제 보시게 되면은 GM에서 LG화학 배터리에 대해서 리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하살표가 나온 종목입니다. 파워로직스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파워로직스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도 좀 올라가다가 탄력은 약간 둔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워로직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 화재가 난 거에 따른 상대적인 또 수혜도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증권주 라인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보면서 화살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NH 투자증권 나왔었는데 저는 뭐 설마 이런 이제 증권주 라인들이 설마 갈까 했는데 역시 여기서 화살표가 나와주면서 강한 어떤 흐름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쭉쭉 2차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항상 이제 1차 파동 그리고 눌림이 나오게 되고요. 2차 파동의 시작을 잡아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5%, 8%씩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 사게 되면 아마 내일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음봉을 또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형주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상승 초기에 잡아서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시장 자체를 너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장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삼성전자야. 너가 죽어야 개인이 산다라고 제가 한번 동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부분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종목들은 못 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종목이라면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삼성전자 갔다고 해서 또 내일도 삼성전자 가겠느냐? 그건 또 아니다 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은 오랜 기간 좀 올해 동학개미 분들이 삼성전자를 5만원 초반에 잡았었단 말이죠. 이제 6만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사셨던 분들이 현재 뭐 한 30%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올해 3월 달부터 올해 한 10월 달까지의 다른 종목들을 수익을 보시게 되면요. 다른 종목들 수익을 보시게 되면 기본이 뭐 100% 정도씩은 다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사이에 올라오지 못했었고 하이닉스도 그 당시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어제의 영웅주가 역적이 되고 어제의 역적이 영웅주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쫓아다니는 매매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의 수익도 기존에 가져가서 뼈를 깎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신 분들만이 수익을 내는 거지 지금 사가지고 삼성전자를 수익 내겠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또 보니까 DI라는 종목도 있어요. DI라는 종목도 대표적인 반도체 우리 몰딩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장비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DI는 또 예전에 싸이 아버지가 또 근무하는 업체라서 사이테마주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요 종목도 최근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대량으로 수반됐다가 최근에 거래량 없이 쫙 빠졌습니다. 이제 전고점을 뚫을 때 거래량이 한 번 정도 터질 때가 됐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와 함께 역시 지금 또 이렇게 하살표들이 나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에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매수하고 바로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한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DY 같은 종목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증권주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줬고, 그리고 조선업체들도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조선업체 중에서, 그리고 유가 상승과 관련 종목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하살표가 나온 종목에서.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하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고요. 최근에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뭐 에어부산 보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터졌습니다. 자, 에어부산도 보시게 되면 하살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세 2차 상승의 어떤 신호를 알려줬고, 그리고 상당기가 좀 지루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지루하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지금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올라온 폭이, 그 매수 밴드에서 올라온 폭이 지금 50%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기다려서 50%의 수익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수익 내는 방법은 너무 눈앞만 보지 마시고 2차 상승이 시작되는 초기의 종목들을 매수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3개월 안에 대부분 터지기 때문에 그 3개월 안에는 주가가 아예 변동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은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그동안에 완전히 외톨이를 하다가 최근에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그런 화살표가 나온 종목들 제가 몇 개 공개해 드렸으니까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돈마루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